NHN 넥스트가 현장형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결국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뭘 하는 거를 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이제 회사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현장형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장형 교육이라는 게 왜 현장형이냐면은 현장에 필요한 뭔가를 가르치는 거가 아니고요. 현장이라는 곳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책을 공부하고 하지만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 가면은 학교에서는 좀 바보 같던 애들이 금방 빨리 배우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런 현장과 똑같은 거를 유지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가 현장형 교육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고요. 이 현장형 교육이라는 것의 그 가장 기본은 역시 이론이랑 기초 지식이 제대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문제를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론과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현장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겠죠. 그래서 이론과 기초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문제를 학교에서 경험을 해보면은 가가지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이 현장에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현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이 수용을 하지 못하면은 학생들은 사실 이전에 있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은 나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전의 교육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장은 아주 빨리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 시스템이 수용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은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은 이제 과목 단위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목 사이의 연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학인증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연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지만 조금 센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장이 가장 빨리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커리큘럼, 또 현장에서 경험이 있던 교수, 또 현장에서 하는 방식의 배움, 이런 것들이 NHN 넥스트가 현장형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 이제 현장이라는 게 왜 좋으냐, 왜 빨리 배울 수 있냐라는 이유를 보면은 이게 규모가 조금 소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라는 곳은 회사에서 팀 단위로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구성,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다 있고 모든 프랙티스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문제라는 것은 장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의무감에 불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기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팀장님, 왕년에 해본 일들이 이렇게 쭉쭉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을 우리가 현장에서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멘토도 잘 있죠. 사수와 부사수, 그 다음에 무수리, 이렇게 이어지는 그 멘토 멘티가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형 학습이라는 게 그런 의미이고요. 실제 이제 현장형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기 핵심의 2번부터 시작하잖아요. 1번은 당연히 학생입니다. 학생은 현장형 학습의 핵심이고 스스로 배워야 되고 하는 건데 학생은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교육 시스템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이제 학생들을 골라서 뽑지만 성적 위주로 보통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정이나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없었던 상당히 이제 그 표준화된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생을 저기 제일 중요한 1번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넥스트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상당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형 교육의 핵심의 두 번째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사실 이제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론적 기반, 탄탄한 이론적 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에 모두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시죠. 리서치도 하시지만 교육이라는 거가 이제 본업이니까 그쪽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형 교육에 필요한 거는 현장 적용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시장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하는 기술에 대한 아주 빠른 팔로우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개발자가 상당히 많고 그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아주 중요한데 그 개발자와의 접점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업 프랙티스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형 교육의 현장처럼 학교가 유지되려면은 학생들이 교수를 볼 때 교수가 아니라 개발자로 보는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발자로 보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은 교수님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그 다음에 진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론,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은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엄중한 거고요.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여기 교수님들은 공학인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 공학인증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산업이랑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측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 교육 시스템이 하고 있는 거는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 주세요. 애들이 이거 해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걸 하려면은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를 그 커리큘럼 오너십을 산업체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현장 경험이 뭐 산업체보다는 좀 부족하신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공학인증 시스템에서 그거를 리뷰하는 거를 무슨 바깥에 산학위원회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하고 지식, 동기 이런 거를 유발하지 않으면은 교육이 효과성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학교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우고 진도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런 정도로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여기 대학원생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4학년을 딱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재밌는 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이제 현장형 교육이라고는 해결해야 될 문제, 미션이 다가오는데 그게 이제 내적 동기든 외적 동기든 그 미션이라는 게 아주 엄중하게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미션이라는 게 회사가 아니라 커뮤니티 또 바깥에 있는 재미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비교적 학생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일으키는 뭔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바뀌잖아요. 산업도 바뀌고 이거를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교수한테 많은 거를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으면은 잘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논문 위주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리서치 오리엔티드 돼 있는 일을 많이 하시겠죠.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조금 더 현장과 가까운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전체 그림인데요. 저희가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 때 늘 있듯이 교육 목표라는 게 있고 교육 졸업생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졸업생 역량이 이제 보통 학습 성과라고 하는 졸업 시점에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리큘럼 위원회가 각 트랙별로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지를 정하고요.
이 커리큘럼 위원회는 이제 어떤 트랙별로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전공 트랙이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인문사회학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그런 세 영역으로 구분돼 가지고 커리큘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위원회라는 곳에서 뭘 가르쳐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위원회고요. 여기서 결정한 거를 교수가 번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는 이제 여기서 가르쳐야 될 거에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제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 커리큘럼 위원회는 너무나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슈퍼맨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슈퍼맨을 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보통 우리 하듯이 수업할 때 평가하고 학기 지난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그 평가 사이클이 돕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건데요. 교육 목표가 있고요. 교육 목표에 평가 도구가 있겠죠. 이게 과연 달성됐냐. 이 교육 목표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목표들이 있고요. 이 추상적인 목표를 뭐 인터뷰나 기타 등등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졸업 시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졸업 시점의 역량이 있고요. 저 역량을 저희는 그 공인증서 얘기하는 12개, 11개 이런 것이 아니고 7개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고요. 이 역량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 모델은 뭐냐면은 넥스트가 졸업하면은 이 졸업생의 기술적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보통 학부 4학년을 졸업하고 2년 정도 경험을 한 친구들, 그러니까 3년차 엔지니어 수준의 역량을 얘네들이 갖게 하자. 역량 수준을 그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뭐냐면은 그 이 역량도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고요. 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봤어요. 저런 거 해봤어요. 그 해봤어요 모델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경험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경험 모델이 이제 트랙별로 또 공통 경험을 뭐 많으면은 5가지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 경험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친구는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게임 서버가 크래시가 났을 때 코어가 생기잖아요. 그 커널 덤프가 있는데 그 덤프 메시지, 커널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경험 모델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이제 복잡한 이슈가 많이 생기겠죠. 메모리 모델도 이해해야 되고 OS도 이해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교과목에 가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경험과 과목의 요 내용을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경험이 결정되면은 이 경험을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거 가르쳐주고 저런 거 가르쳐주는 걸 여기 매핑해 가지고 그거를 어떤 과목 또는 어떤 과목 여러 개를 합친 형태로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는 ACM에 있는 CS 커리큘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 스타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고요. 애들이 동기가 안 생겨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프로젝트 방향으로 다 바꾸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가르쳐달라고 주장했던 내용,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경험을 시켜달라고 했던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풀타임으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모든 교수님들이 이 작업을 하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확 바꾸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뭐 몇 년 프로젝트로 거의 모든 거를 프로젝트 기반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교육 목표하고 졸업생 역량은 이런 겁니다. 교육 목표는 저희가 이제 워낙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이 정도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되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역량을 7개를 잡아가지고 이 역량과 경험을 매핑하고 그 경험과 실제 과목 프로젝트를 매핑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교육 목표하고 역량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얘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적고 이 경험과 실제 이쪽이 이제 교과목 프로젝트들인데요. 이거를 매핑해서 요 각 교과목에 이 경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교과목 액티비티 안에서 이 경험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는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뭐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경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방에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각 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티칭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전 교수가 이 과목에서 이걸 해줘야지 다른 과목에서 이 경험의 일부를 저기서 했다고 치고 빼고 하고 뭐 이런 커리큘럼 와이즈 한 리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정말로 이런 거 하고요. 정말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 커리큘럼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원을 할 때는 학교를 만들 때는 3학기제 2년으로 했다가 이거를 2학기제 3년으로 최근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기의 수업이 있고요. 대학처럼. 그 다음에 인턴십이 있습니다. 6학기 수업 중에 적어도 4개의 프로젝트를 모든 학생들이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교수가 붙어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도 뭔가 경험을 하면은 이 과목은 거기서 해결이 된 식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3년 과정인데 입학한 학생들 보면은 이제 전공을 하고 온 학생들도 꽤 있고 바깥에 고등학교 때 이미 선수 개발자였던 친구도 있거든요. 드물게 이제 그런 개발 경험이 있던 또는 수학을 원래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 비율이 한 3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1년 반, 2년 이 정도 오면은 코스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제 현장형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프로젝트가 저희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교육 목표상 우리가 일반 사용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 가치라는 게 뭐고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리서치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걸 보면은 예를 들어 자폐아를 위한 소프트웨어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첫 번째 해당되고요. 이 두 번째는 개발 경험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각 트랙별로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트랙이고 어디는 웹 서비스를 만드는 트랙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 백엔드부터 모바일 프론트엔드까지 완전히 다 만들어 보는 거를 합니다. 요거를 지난 2학기 때 그러니까 일반 대학 우리는 3학기인데 가을 학기 때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입학할 당시에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을 데리고 게임을 전체를 만들어 보는 거 서버부터 클라이언트까지 완전히 만드는 거를 하고 그거가 지금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깃허브에 모든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C++ 코드로 4명이서 보통 3만 라인에서 5만 라인 정도를 짜더라고요. 상당히 빨리 배우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알아낸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 경험 프로젝트는 완성도는 조금 낮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고요. 아마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그림은 되게 후지지만 안에 있는 코드 완성도는 꽤 높습니다. 그 완성도가 높은 이유는 모든 코드를 회사처럼 교수들이 다 리뷰를 해준 코드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좋은데 그 커뮤니티에서 코멘트를 받은 걸 보면은 테스트는 잘 안 돼 있구나 이런 거. 그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완성도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 프로젝트의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애들이 개발을 다 끝내고 나서 포스트모텀 한 것까지 문서를 지금 정리해놨는데요. 그거를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에서 좀 따라할 수 있게 넥스트에서 하는 모든 활동, 그 코스 머티리얼이나 학생들이 만든 소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 개별 프로젝트 이런 것까지도 전체를 다 대부분 깃허브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관련된 문서도 공개를 할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결과물. 의미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뭘 만들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실제 완성도를 가진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5번째 학기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회사랑 계약을 해서 회사가 출시할 예정인 프로젝트의 일부를 학생, 교수, 회사에 있는 멘토랑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 자기주도형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어떤 애들은 자기네 집 베란다에다가 고구마를 잘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요거를 해봤더니 저희 경험이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교수님이랑 같이 할 때는요, 코드 리뷰도 하고 또 자기네 팀이 있으니까 페어 프로그램도 하고 테스트도 CI 툴도 돌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요 그런 걸 안 해요. 스파게티 코드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했고요. 학생들이 자기주도 프로젝트라는 거를 학교가 지원을 하면은 교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도 회사에서 하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퀄리티 컨트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원래 가르쳐야 될 주제가 기술로 확보된다 그러면은 그 과목을 면제해주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하고 개별 과목에서도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고민한 문제 중에 하나는 회사와 학생 또는 교수와 학생 여기 말고 우리가 학생들이 배워야 될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정한 배워야 될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워졌나 또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 그런 딜리버러블스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또 교수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교수가 여태까지는 대학에서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못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처음은 창대했으나 결과가 아주 미약하거나 아니면 완전 그 반대거나 애들은 개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은 제대로 나왔는데 애들이 뭘 배운 느낌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 말고 직원으로 회사에 보면은 PMO 조직이라는 게 있죠. 그 PMO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서 거의 10몇 년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교수가 아니고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회사와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결과에서 교육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하고 교육 시스템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이 이제 이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술에만 집중을 하시고 그런 이제 교육이나 프로젝트 환경에서 보면은 기술에만 집중하시고 그것이 결국 다른 과목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가 개입을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트랙별로 저희가 이제 전공 트랙이 5개 있고 창업 트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트랙별로 커리큘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 위원회 멤버는 회사에서 뭐 저희 NH 넥스트에 후원을 하는 네이버 분도 계시지만 보통 회사들 분이 아마 대부분인데요. 회사에서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개발을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보통 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셨고요. 교수도 이 커리큘럼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교수도 그냥 한 표입니다. 교수가 주도해서 이런 걸 만들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만들고 교수도 그냥 한 표고요. 그래야지 이제 주도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서 하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될 knowledge unit을 정의합니다. 이 knowledge unit이라는 거를 딱 보면은 이 커리큘럼에는 되게 이제 10몇 년 경력이 있던 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라고 만든 걸 보면은 슈퍼맨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주면은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요. 그 우선순위의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우리가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되게 10년 이상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자기 알고 있는 거 다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스트 중에 교과 과정에서 또 프로젝트에서 또 졸업 후 학생들이 이거를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동기를 학교에서 주는 것까지 이 정도가 되고요. 요 knowledge 유닛들을 그룹화해 가지고 프로젝트나 과목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위원회가 가장 막강한 조직이고요. 여기에 교수가 한 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교수 주도로 가면은 교육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지게 되고요. 현장형, 현장성 이런 거를 잃게 됩니다. 요약을 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현장형 교육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은 현장에 대한 현장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학교와 현장이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학교의 핵심 타겟 현장이라는 거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또 핵심 타겟 현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받은 피드백을 보면은 현장의 전문가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이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런 툴, 저런 툴, 이런 거 쓰는 법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현장의 전문가들은요, 이런 이론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론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현장의 전문가를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정말로 심각한 진성 개발자들을 현장의 전문가로 모셔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부했던 거, 이분들이 반드시 이걸 하려면은 기초적인 역량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를 거의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이게 진지하다는 표현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하고 인더스트리 사이에 신뢰 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이제 학교하고 산업 사이의 관계가 여태까지는 자선 사업의 관계처럼 돼 있었어요. 조금 주고 그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관계로는 도대체 현장성이라는 거, 또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할 수 있는 거,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또 학생이라는 한계, 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신뢰는 사실 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엄정한 계약 관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랑 회사랑 프로젝트 할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회사의 멘토의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계약을 하고 이게 결국 교육으로 간다, 어디까지는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그 디테일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진행을 합니다. 서로의 R&R, Role and Responsibility를 명문화한 다음에 갑니다. 사실 이게 좀 쌓이면은 이제 학교와 회사와의 신뢰가 아주 잘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의 확보인데, 이 교육 시스템은 뭐냐면은 인더스트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거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이 교육 시스템을 딱 봤을 때 교육을 공급하는 교수 또는 산업체 멘토, 그 다음에 학생, 수요자, 이 사람들이 각각 그 어느 정도를 커미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시스템을 볼 때 바로 드러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아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말로 돌려야 됩니다. 평가가 안 되면 개선도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장형 교육이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 당연히 교수를 모시는 일,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을 바꾸는 일. 그러니까 수업 방식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 수업에 티칭을 이렇게 하면은요,
학생들이 따라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이게 티칭이 아니라 도와주는 이런 모드로 수업을 바꿔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과목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